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망고마투브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에 제 채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일명 낙지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 2010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 어느 모텔에서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 사망했다고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2010년 4월 18일 남자친구 김씨, 여자친구 윤씨는 인천 영종도에서 바다를 보며 데이트를 한 후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어지자 숙소를 찾다가 남자친구 김씨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로 예약을 한 후 모텔로 들어갑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이 둘은 모텔 주변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더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안주가 필요했기에 근처 횟집에 들러서 산낙지를 3만원어치 구입하게 됩니다. 이때 김씨가 구매한 산낙지는 길이가 40cm가 넘는 낙지였습니다. 김씨는 횟집 주인에게 2마리는 썰어달라고 했고 다른 2마리는 산채로 달라며 비닐봉지에 담아서 포장했습니다. 그렇게 포장한 낙지를 들고 김씨는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과 맥주 한 병을 구입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후 새벽 4시 20분쯤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프론트에 있던 종업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해달라 했고 종업원은 4시 30분쯤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김씨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여자친구가 숨을 안 쉬면 다급한 마음에 자신이 갖고 있던 핸드폰으로 먼저 119에 구조 요청을 했을 텐데 굳이 프론트 종업원에게 119 신고를 해달라고 전했다는 것이고, 윤씨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7층 숙소에서 1층 프론트가 있는 곳까지 내려왔고 종업원이랑 같이 숙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윤씨가 실려간 병원은 모텔에서 1분 정도로 매우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당시 김씨는 키 173에 통통한 체형에 윤씨는 키 157에 몸무게 50kg으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으면 살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윤씨는 사랑병원 응급실에 4시 34분쯤 도착했고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서 살리기엔 늦었다고 합니다. 윤씨는 사건 발생 후 15일쯤 무산소성 뇌병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몇 가지의 주목할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낙지를 구입할 때입니다. 가해자 김씨가 사온 낙지는 대개 연포탕이나 탕에 넣는 사이즈의 낙지입니다. 사건 발생 후 취재진들이 횟집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횟집 사장님은 성인이 통으로 낙지를 먹을 수 없고 잘라서 먹어도 조금 힘들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윤씨의 사인은 낙지가 목에 걸려 기도폐쇄였습니다. 낙지로 여자친구 윤씨를 살해하기 위한 범행수단이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피해자 윤씨는 치아 질환이 있고 낙지를 싫어했습니다. 피해자 윤씨의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윤씨는 치아가 정상적인 것이 없었고 무려 6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치아 우식증 때문에 식단도 고기류에 질긴 음식보단 찌개류, 백반 등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질긴 낙지는 좋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가해자 김씨가 피해자 윤씨의 치아 상태를 알고 있다면 낙지 같은 질긴 음식을 피했을 텐데 먹지도 않는 산낙지를 왜 통으로 샀을까요? 피해자 윤씨가 스스로 40cm가 넘는 산낙지를 통으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가해자 김씨가 사건 당시에 종업원에게 119 구조 요청을 한 후 1층 프론트에 내려왔고 종업원과 함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업원의 목격담은 피해자 윤씨는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로 있었고 더군다나 주변의 자리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 상황이라면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서 주변이 흐트러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윤씨의 명의로 2억이 넘는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해자 김씨는 윤씨가 동부화재보험에 2010년 3월 25일 날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에게 법정 상속인에서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21세였던 피해자 윤씨가 치아질환 외 특별한 병도 없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50만원 정도를 벌며 그중 아버지에게 15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 50 정도를 벌며 15만원을 생활비로 보내주면 남는 돈이 35만원가량인데 월 보험료 13만원이라는 돈을 내는 건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씨가 사망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2억 원이라는 돈을 받았고 2억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고 전세금을 지급하였고 친형에게 승용차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해자 김씨의 또 다른 여자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약혼녀와 약혼녀의 가족들까지 모두 괌으로 여행을 다녀오라며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 말고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와 전 여자친구 여동생한테 13차례에 걸쳐서 1억 6천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윤씨 어머니는 우연히 카카오톡을 보다가 가해자 김씨가 보험금으로 받은 수표를 놓고 사진을 찍은 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았다고도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 김씨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서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법의학자들은 증인으로 나와서 1만여 건의 검시를 진행해봤지만 피해자 몸에 아무 상처가 없는데도 코와 입이 막혀 질식하는 것을 사망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 했고 기도폐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재판부의 판결에 피해자 윤씨 아버지는 법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누가 봐도 살인인데 초등학생이 봐도 인정할 만한 정황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누가 이 판결에 수긍할 수 있겠느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낙지 살인 사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무죄라는 판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망고맛두부였습니다.